2024년 가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15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박정민의 손이 잠시 멈췄다.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55고등학교 77학번 제47회 동창회라는 문구가 인쇄된 초대장이었다. 정민은 올해 63이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그는 혼자가 되었다. 차에 아들 하나가 있었지만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1년에 두세 번 영상통화로 안부를 나눌 뿐이었다. 정민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 나가 바둑을 두거나 집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이면 TV를 켜놓고 혼자 식사를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동창회 초대장을 본 것은 10년 만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종종 함께 참석하곤 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정민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부인은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시죠? 라는 위로를 듣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다. 정민은 초대장을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은 고요했다.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 다시 초대장을 꺼내 들었다. 동창회는 이번 달 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다. 정민은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1970년대 중반. 그때는 모든 것이 가난했지만 청춘의 열기만큼은 뜨거웠다. 교복을 입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시절.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떠들며 하교하던 기억. 그리고 그 시절 가슴 한편에 간직했던 한 사람. 정민의 뇌리에 한 얼굴이 스쳤다. 강은예. 같은 반 친구였던 그녀.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던 소녀. 정민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은혜를 좋아했다. 하지만 고백은 하지 못했다. 그 시절엔 연애라는 것이 금기시되었고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정민에게는 대학 진학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더 중요했다. 졸업 후 정민과 은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정민은 대학에 진학했고 은혜는 취직을 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아이들을 낳아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 정민 역시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고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가장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왜일까? 40년도 더 지난 지금 정민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은혜의 모습이 선명했다.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첫사랑의 기억만큼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단지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것을 정민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정민은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갈까 말까 망설임이 계속되었다. 은혜를 만나게 될까?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도 나를 기억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이 흘렀다. 정민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던 중 친구 한 명이 물었다. 정민이 형, 이번 동창회 가시나요? 글쎄, 아직 모르겠네. 형도 초대장 받으셨구나. 나도 받았어요. 오래간만에 한번 가볼까 해요. 옛날 친구들도 보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둑알을 놓으면서 그는 생각했다. 그래,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혼자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날 저녁, 정민은 동창회 참석 의사를 전화로 알렸다. 간사를 맡은 동창의 목소리는 반가웠다. 아, 정민이 형. 오래간만이시네요. 꼭 나오세요. 다들 형 보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정민은 옷장을 열었다. 오래된 양복들이 걸려 있었다. 아내의 옷들도 그대로였다. 정민은 한참을 옷들을 바라보다가 검은색 정장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아내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정민은 그 옷을 다시 옷장에 넣고 회색 재킷을 골랐다. 동창회 날짜가 다가왔다. 정민은 이상하게 긴장되었다. 마치 첫 소개팅에 나가는 청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무슨 설렘인가. 하지만 그 설렘은 부정할 수 없었다. 동창회 전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40년 전을 떠올렸다.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은예.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웃으며 도시락을 먹던 은예. 방과 후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던 은예. 정민은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그녀를 볼 수 있을까? 만약 본다면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행복하게 살았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밤은 깊어갔고 정민은 그렇게 뒤척이다가 어느새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8살이 되어 있었다. 교복을 입고 교실로 들어서는데 창가 자리에 은혜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정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민아, 왜 이제 와? 동창회 당일 정민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낯설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오후 5시, 정민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한강을 건너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풍경은 4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차들로 붐볐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것은 5시 반이었다. 입구에는 77학번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정민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얼굴들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정민이야. 누군가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김태수였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다. 태수는 뚱뚱해져 있었고 머리는 거의 벗겨져 있었다. 태수야, 오래간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몇 년 만이냐?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태수는 정민을 자리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 명의 동창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정민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름표를 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이철수, 박민호, 김영숙. 모두 같은 반 친구들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학창 시절의 일화들,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때 그 시절의 추억들.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정민도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정민의 시선은 계속해서 연회장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은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6시가 되었고 6시 반이 되었다. 은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민은 실망감을 느꼈다. 아마 오지 않는 것 같았다. 7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정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강은혜였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민은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그 미소. 여전히 아름다웠다. 은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빈자리를 찾아 걸어왔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정민의 테이블에서 2테이블 떨어진 곳이었다. 정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혜는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미소 짓고 있었다. 정민은 망설였다. 가서 인사를 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4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멀리서 은혜를 바라보기만 했다. 식사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동창이 나와 인사말을 했고 반별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정민과 은혜는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섰다. 은혜는 정민 옆에 서 있었다. 가까운 거리였다. 정민은 은혜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부드러운 향수 냄새였다. 사진을 찍는 동안 정민은 은혜를 힐끗 쳐다보았다. 은혜도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은혜가 고개를 돌려 정민을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정민은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다. 은혜는 잠시 정민을 바라보다가 다시 카메라를 향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민은 용기를 냈다. 은혜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술잔을 들고 은혜가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은혜야.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은혜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민이. 오래간만이야. 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민은 안도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 얼마 만이야? 졸업하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0년 넘었지? 그러게. 40년이 훌쩍 지났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어색한 침묵이었다. 정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술잔을 들었다. 건강하게 지냈어? 은혜가 먼저 물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럭저럭 지냈어. 너는? 나도 그래. 별일 없이 살았어. 은혜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지나갔다. 정민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가족은 잘 지내?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정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혜도 배우자를 잃었다. 정민은 자신의 상황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나도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어. 은혜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정민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은 상실감.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다. 4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같은 슬픔을 안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정민을 불렀다. 다른 동창이 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 정민은 은혜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은혜에게 머물러 있었다. 동창회는 밤 9시에 끝났다.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둘 자리를 떴다. 정민은 은혜를 찾았다. 그녀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정민은 그녀가 나가기를 기다렸다. 은혜가 연회장을 나서자 정민도 뒤따라 나갔다. 호텔 로비에서 은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민은 다가갔다. 은혜야. 은혜가 돌아보았다. 정민은 말을 이었다.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차라도 한잔하면서.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은혜가 탔다. 문이 닫히기 전 은혜가 정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민도 미소로 답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정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는 웃음을 지었다. 4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정민은 은혜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너무 빨리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너무 늦으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날 오후, 정민은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걷다가 그는 슈퍼마켓에 들렀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였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정민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강은혜였다. 은혜도 정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슈퍼마켓 앞에서 마주섰다. 정민이? 은혜야? 여기서 뭐해? 나 여기 살아. 이 아파트 단지.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은혜도 마찬가지였다. 진짜. 나도 여기 사는데. 어느 동? 105동. 너는? 나 106동. 두 사람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105동과 106동은 바로 옆 건물이었다. 말 그대로 옆집이었다. 40년 만에 동창회에서 재회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 그것도 옆 건물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민이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는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결국 배를 잡고 웃었다. 정민도 따라 웃었다.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40년 동안 옆집에 살았던 거야? 아니, 내가 여기 이사 온 지는 15년 됐어. 너는? 나는 20년 됐어. 두 사람은 다시 웃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15년 동안은 옆 건물에 살았던 것이다. 같은 슈퍼를 이용하고, 같은 산책로를 걷고, 같은 경로당이 있는 단지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 커피 한잔 할래? 정민이 제안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혜가 말했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인가 봐.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거나. 나 여기 이사 왔을 때 남편이 여기 괜찮다고 해서 왔어. 교통도 편하고 단지도 잘 되어 있고 나도 비슷해. 아내가 이 동네 마음에 들어 해서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다. 은혜는 딸 하나를 두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다고 했다. 정민은 아들이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혼자 살고 있었다. 외롭지 않아? 정민이 물었다.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외롭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았어.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같은 경험을 했다. 나도 그래.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힘들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자려고 해도,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두 사람은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은혜가 말했다. 정민도 동의했다. 그래.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나눴다. 재미있었던 일화들, 엄격했던 선생님들, 친했던 친구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야? 은혜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정민도 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6시가 넘었다. 시간이 빨리 가네. 저녁은 먹었어? 아니, 아직. 너는? 나도. 정민은 제안을 하려다가 망설였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까. 하지만 은혜가 먼저 말했다. 우리 저녁 같이 먹을까? 혼자 먹기 뭐하잖아. 정민은 기뻤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단지 밖의 한 식당으로 갔다. 조용한 분위기의 작은 식당이었다. 백반 정식을 주문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참 신기해.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은혜가 말했다.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동창회 가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알았어도 만날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 맞아. 이게 다 운명이야. 운명.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취미, 관심사, 요즘 하는 일들. 은혜는 서예를 배우고 있다고 했고, 정민은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산책을 즐겼고, 조용한 생활을 선호했다. 저녁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백오동 앞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은혜가 말했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어차피 옆집인데. 자주 보겠네. 두 사람은 웃었다. 은혜가 현관으로 들어가고 정민은 백육동으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민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은 정민은 휴대폰을 꺼냈다.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즐거웠어. 잘 들어갔어? 곧 답장이 왔다. 응. 잘 들어왔어. 오늘 고마웠어.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 정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백육동 건물 사이로 백오동이 보였다. 저기 어딘가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동네에, 바로 옆 건물에. 정민은 생각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일일까? 40년 전 이루지 못한 인연이 이제야 다시 이어지려는 것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지금 행복했다. 그날 이후 정민과 은혜는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그러다 일주일에 2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정민에게 은혜는 편안한 존재였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 대화가 끊기지 않았고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았다. 은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정민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날씨가 좋았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바람은 시원했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날씨 정말 좋다. 은혜가 말했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야. 강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을 하는 사람,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가족들. 모두가 가을의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강물이 반짝이며 흘러갔다.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다. 정민아,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응? 너, 고등학교 때 나 좋아했어? 정민은 깜짝 놀라 은혜를 바라보았다. 은혜는 강물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정민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어떻게, 알았어? 눈치챘지. 그때도 알았어. 정민은 당황했다. 40년 전의 비밀을 은혜가 알고 있었다니. 왜, 모르는 척했어? 그때는, 나도 어렸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공부에 집중해야 했고, 너도 나를, 정민이 묻지 못한 질문을 은혜가 이해했다. 응, 나도 너 좋아했어. 정민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40년 전, 서로 좋아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두 사람. 그 진실이 이제야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왜, 말 안 했어? 너도 안 했잖아. 난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대학 가야 했고, 나도 그랬어. 그때는 공부가 우선이었잖아. 연애는 사치였고, 두 사람은 침묵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18살의 소년소녀가 교실에서 서로를 바라보지만 말을 건네지 못하던 그때. 만약, 그때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정민이 물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아마 안 됐을 거야. 부모님들도 반대했을 테고, 우리도 어렸고.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 만약 그때 우리가 함께였다면. 궁금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각자의 삶이 있었고, 그 삶도 의미 있었으니까. 정민은 은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정민은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아들을 키우며 보람을 느꼈다. 은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좋아. 은혜가 정민을 보며 말했다. 정민도 미소 지었다. 나도. 두 사람은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백오동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은혜가 정민을 불렀다. 정민아, 우리 집에 올라올래? 저녁 먹고 가. 정민은 망설였다. 은혜의 집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은혜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래도 될까? 왜 안 돼?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은혜의 집으로 갔다. 8층이었다. 은혜가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와. 정민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책들이 놓여 있었다. 앉아 있어. 금방 준비할게. 은혜는 부엌으로 갔다. 정민은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밖으로 백육동이 보였다. 자신이 사는 건물이었다. 정민은 웃음이 나왔다. 정말 가까운 거리였다. 은혜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칼로 무언가를 써는 소리,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정민은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을 느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그 시절의 느낌. 1시간쯤 후, 은혜가 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다. 맛있게 먹어. 고마워. 잘 먹을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밥을 먹으며 정민은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은혜가 녹차를 내왔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정민이 말했다.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해서 좋았어. 자주 이러자. 그래. 어차피 옆집인데. 두 사람은 웃었다. 정민은 시계를 보았다. 밤 9시였다. 이제 가봐야겠다. 늦었네. 조심히 가. 정민은 현관으로 나왔다. 신발을 신으며 은혜를 보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맛있었어. 별 말씀을. 다음엔 내 집에서 먹자. 그래. 다음엔 내가 차려줄게. 정민은 은혜의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마치 연애를 하는 것 같았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다. 집에 돌아온 정민은 창가에 섰다. 백오동을 바라보았다. 8층 어딘가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정민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잘 들어왔어. 오늘 정말 고마웠어. 편히 쉬어. 곧 답장이 왔다. 나야말로 고마워. 오랜만에 즐거운 저녁이었어. 잘 자.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은혜를 좋아한다는 것을. 40년 전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일까?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잃었고 나이도 60이 넘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정민은 고민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은혜와 함께하고 싶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걷고 싶었다. 가을이 깊어갔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었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다. 정민과 은혜는 여전히 자주 만났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 되어 있었다. 서로의 존재가 필요했고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허전했다. 어느 날 정민은 용기를 냈다. 은혜에게 제대로 된 데이트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혜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응, 별일 없는데. 왜? 나랑 어디 좀 갈래? 남산타워 같은데. 은혜는 잠시 침묵했다. 정민은 긴장했다. 거절하는 건 아닐까. 좋아. 가자. 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주말이 기다려졌다. 토요일 아침, 정민은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뿌렸다. 거울 앞에 선 그는 마치 첫 데이트를 나가는 청년 같았다. 은혜와는 아파트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다. 정민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가 걸어왔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고 화장도 조금 한 것 같았다. 정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나왔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다. 은혜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러게, 오래간만에 오는데 여전히 멋지네. 남산타워에 도착해 전망대로 올라갔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흘렀고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전망대를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감상했다. 은혜가 한강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우리 동네 보여? 저쯤 될 거야. 저 다리 근처. 신기하다. 저렇게 작게 보이는데. 전망대를 한 바퀴 돌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민아. 응? 너 요즘 어때? 은혜의 질문이 모호했다. 정민은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행복해. 너 덕분에. 은혜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너랑 시간 보내는 게 즐거워. 정민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은혜야, 우리 사귀는 거야? 은혜는 정민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글쎄, 우린 뭘까? 나는 너를 좋아해.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은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너를 좋아해. 하지만, 우리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잖아. 이제 와서 연애를 한다는 게
정민은 은혜의 손을 잡았다. 은혜가 놀라 정민을 보았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누가 뭐래.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은혜는 정민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정민아. 뭐가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너를 다시 만나게 돼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풍경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미래도 저렇게 밝을 것만 같았다. 남산에서 내려와 두 사람은 명동거리를 걸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 외국인들, 모두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안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정민과 은혜도 그들 사이를 걸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만 보였다. 저녁때가 되어 두 사람은 한정식집에 들어갔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식당이었다. 정갈한 상차림에 두 사람은 감탄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하네. 은혜가 말했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평소에 혼자 먹을 땐 대충 때우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 응.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귀기로 한 날. 은혜는 얼굴을 붉혔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수줍어할 줄 알았다. 정민은 그런 은혜가 사랑스러웠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정민이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들이해서 좋았어. 다음엔 어디 갈까? 글쎄, 생각해보자. 가고 싶은 데 많아. 두 사람은 웃었다. 정민은 은혜를 백오동 입구까지 바래다 주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들어가. 정민이 말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정민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정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꽉 찼다. 행복으로, 설렘으로, 사랑으로. 백육동으로 걸어가며 정민은 생각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다. 아내를 잃고 외로웠던 3년의 시간. 그 시간이 이제는 끝나는 것 같았다. 은혜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행복할 것 같았다. 집에 들어온 정민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고맙고 사랑해. 곧 답장이 왔다. 나도 행복했어. 나도 사랑해. 정민아. 정민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백오동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저기 어딘가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마음으로. 정민은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4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첫사랑. 운명이 이렇게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함께 걷는 것이다.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정민과 은혜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이제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 사이였다. 매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를 아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아직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정민은 아들에게, 은혜는 딸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과연 자식들이 이해해 줄까? 돌아가신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느 날 저녁, 정민은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아들 민수는 35살로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아버지는요? 응.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민수는 정민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버지, 뭔가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민은 놀랐다. 아들이 눈치챈 것이다. 그게 있긴 한데, 말씀하세요. 정민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요즘 누굴 만나고 있어. 민수의 눈이 커졌다. 누구요? 친구분이요? 응. 고등학교 동창인데 여자친구야.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정민은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 친구요? 응. 고등학교 동창인데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 알고 보니 우리 아파트 옆 건물에 살고 있더라고.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사귀시는 거예요? 응.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게 괜찮으실까요? 뭐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정민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아들아, 아버지도 많이 고민했어. 내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그리워해. 하지만, 아버지도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들아, 아버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민수는 침묵했다. 정민은 계속 말했다. 그분도 남편을 잃었어. 혼자 살고 있고, 우리 둘 다 외로웠는데, 다시 만나게 됐어. 이게 운명인 것 같아.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야 뭐라고 할 수 없죠. 정민은 안도했다.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아버지, 서두르지는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그래. 알겠어. 통화를 끝내고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에게 말한 것만으로도 큰 산을 넘은 것 같았다. 이제 은혜 차례였다. 며칠 후, 은혜는 부산에 있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32살로 결혼해서 남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긴장했다. 무슨 일인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은혜는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수진아, 엄마가 요즘 누굴 만나고 있어. 누구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남자친구야. 수진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친구요? 엄마가? 응.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은혜는 딸의 반응이 두려웠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는데, 알고 보니 우리 아파트 옆 건물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귀시는 거예요? 응.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은혜는 딸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다. 수진아, 엄마도 많이 고민했어. 내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지금도 그리워. 하지만 뭐예요? 수진아, 엄마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힘들어. 내가 부산에 있잖아. 자주 볼 수도 없고. 수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엄마가 부산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수진아, 넌 내 가정이 있잖아. 엄마가 끼어들 수 없어. 그럼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시는 게 답이에요? 은혜는 눈물이 났다. 수진아,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은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딸의 반대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녀는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민아, 은혜야, 왜 그래? 우는 거야? 수진이한테 얘기했어. 근데, 반대해. 정민은 안타까웠다. 내가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정민은 백오동으로 달려갔다. 은혜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은혜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정민은 은혜를 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정민아, 어떡해. 수진이가 반대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설득하면 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 은혜는 정민의 품에서 울었다. 정민은 그녀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두 사람의 사랑 앞에 놓인 첫 번째 시련이었다. 그날 이후 은혜는 우울해졌다. 딸의 반대가 그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정민은 은혜를 위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은혜는 점점 정민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은혜야, 오늘 만날 수 있어? 미안. 오늘은 좀.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 그냥 피곤해서. 정민은 걱정이 되었다. 은혜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은혜는 정민의 연락을 피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짧게만 답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은혜의 집으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은혜가 문을 열었다. 정민아, 은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정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은혜야, 너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은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민아,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수진이 때문이지?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가 계속 전화해. 엄마 정신 차리라고. 아빠를 생각하라고. 정민의 가슴이 아팠다. 은혜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알아. 하지만 수진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내가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 넌 좋은 엄마야. 수진이를 잘 키웠잖아.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정민아,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까? 정민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헤어지자고? 우리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잖아. 이러느니 그냥. 정민은 은혜의 손을 잡았다. 은혜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와서 놓칠 수 없어. 하지만, 은혜야,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 수진이도, 민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은혜는 망설였다. 하지만 정민의 눈빛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은혜는 정민을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용기를 얻었다. 며칠 후, 은혜는 딸 수진을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갔다. 수진의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엄마, 정말 그 남자분이랑 계속 만나실 거예요? 수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는 그 사람을 사랑해. 사랑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수진아,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니?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는요? 아빠는 어떡하고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아빠는 이제 없잖아. 엄마 혼자 남았어. 그럼 저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수진아, 넌 내 가정이 있어.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어. 엄마가 끼어들 수 없어. 왜 끼어든다고 그러세요? 가족인데. 은혜는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는 내 아빠와 30년을 함께 살았어. 행복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아빠가 떠나고, 엄마는 혼자가 됐어. 2년 동안 외롭게 살았어. 그러다 정민 씨를 다시 만났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야. 수지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하지만 아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은혜도 함께 울었다. 엄마도 그래. 엄마도 아빠 생각하면 마음 아파.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다. 그러다 수진이 말했다. 엄마, 그분, 어떤 분이세요? 은혜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이야.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어. 착하고, 다정하고, 엄마를 잘 대해줘. 정말요? 응. 엄마한테 잘해줘.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엄마, 제가 그분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은혜는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엄마가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은혜는 딸을 꼭 안았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부산에서 돌아온 은혜는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민아,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식? 수진이가 널 만나보고 싶대. 정민은 기뻤다. 정말. 언제? 이번 주말에 서울로 올라온대. 우리 셋이 만나기로 했어. 그래? 나 긴장되는데. 은혜는 웃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민도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되었다. 은혜의 딸을 만나는 것. 그녀의 인정을 받아야 했다. 정민은 마음의 준비를 했다. 주말이 다가왔다. 정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은혜의 딸 수진.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받아들여줄까? 정민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은혜를 위해서라도. 토요일 오후, 정민은 은혜가 정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강남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정민은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다. 회색 정장에 흰 셔츠, 짙은 파란색 넥타이,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은혜가 먼저 와 있었다. 그녀 옆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수진이었다. 정민은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정민을 보았다. 그녀는 은혜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다. 수진이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정민은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은혜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우선 주문부터 할까? 세 사람은 음식을 주문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 그리고 와인 한 병. 주문을 마치고 수진이 정민을 보며 말을 꺼냈다. 박정민 씨, 제 엄마랑 어떻게 다시 만나셨어요? 정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동창회에서 만났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귀시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리게 됐어요. 수지는 정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있었다. 박정민 씨는 결혼하셨었나요? 네. 아내와 사별했어요. 3년 전에. 아드님이나 따님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이 나왔고 세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를 하며 수진이 다시 물었다. 박정민 씨, 제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정민은 포크를 내려놓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진심입니다. 어머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왜요? 왜 제 엄마를 좋아하세요? 정민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하지만 고백하지 못했죠. 각자 다른 삶을 살았고요. 40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행복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제 엄마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알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은혜가 끼어들었다. 수진아, 정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 잘해줘. 수진은 엄마를 보다가 다시 정민을 보았다. 박정민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반대했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다른 분을 만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랑 얘기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혜가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생각 안 하고 제 감정만 생각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이해해. 수진은 눈물을 닦고 정민을 보았다. 박정민 씨, 제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정민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제가 잘 모실게요. 약속드립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정민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가장 큰 산을 넘은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수진이 말했다.
박정민 씨, 제가 부산에 사니까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잘 챙겨주세요.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넌 정말 좋은 딸이야. 수지는 택시를 타고 떠났다. 정민과 은혜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은혜가 정민을 안았다. 정민아, 고마워. 수진이한테 잘 대해줘서. 당연한 거야. 수진 씨도 좋은 분이더라. 이제 걱정 없이 함께할 수 있겠네. 정민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만 생각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강남의 거리는 붐볐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만 보였다. 그들은 웃었고 이야기를 나눴고 행복했다. 그날 밤 정민도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오늘 은혜 씨 딸을 만났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우리 관계를 인정해줬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버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민은 감동했다. 고맙다. 아들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나중에 꼭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직접 뵙고 인사드려야죠. 정민은 웃었다. 그래. 꼭 그러마. 내가 다음에 한국 오면 같이 만나자. 네. 그리고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응. 아주 행복해. 전화를 끊고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백오동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녀도 지금 행복할까? 정민은 그렇다고 믿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행복한 미래만 남아 있었다. 정민은 다짐했다. 남은 인생, 은혜와 함께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정민과 은혜는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정민아, 눈 정말 예쁘다. 그러게, 올해 첫눈이네. 첫눈 볼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데. 정민은 웃었다. 우리 이미 이루어졌잖아. 은혜도 웃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정민이 은혜의 어깨에 눈을 털어주었다. 추워? 아니, 괜찮아.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마실까? 좋아. 두 사람은 은혜의 집으로 갔다. 은혜가 생강차를 끓였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정민아, 우리 크리스마스에 뭐 할까? 글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내면 좋을 것 같아. 너랑 둘이서. 그래, 그러자. 내가 저녁 준비할게. 진짜. 내가 요리할 줄 알아? 몇 가지는 할 줄 알아. 아내가 가르쳐줬어. 은혜는 잠시 침묵했다. 정민이 아내 이야기를 할 때면 은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는 아니었다. 오히려 고마움 같은 것이었다. 정민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정민아. 응? 내 아내분. 좋은 분이었겠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만났으면 좋아했을 거야.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너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라면. 정민은 은혜의 손을 잡았다. 은혜야, 내 남편분도 좋은 분이었을 거야. 응, 착한 사람이었어.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를 추억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정민은 은혜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다. 목걸이였다. 간단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은목걸이. 정민은 그것을 예쁘게 포장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민은 은혜의 집으로 갔다. 저녁 재료를 가득 들고. 은혜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저녁 준비하려고. 내가 오늘 요리사야. 은혜는 웃었다. 정민은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다. 은혜는 옆에서 거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준비되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다.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마주 앉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민이 말했다. 은혜도 잔을 들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다. 식사를 하며 정민이 선물을 꺼냈다. 은혜야, 이거 받아. 어머, 뭐야? 열어봐. 은혜가 포장을 뜯었다. 상자 안에는 은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은혜는 감탄했다. 정민아,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고마워. 은혜도 선물을 꺼냈다. 정민을 위한 스웨터였다.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 나도 준비했어. 입어봐. 정민은 스웨터를 입었다. 딱 맞았다. 완벽한데. 어떻게 사이즈를 알았어? 내가 입은 옷들 기억해뒀지. 정민은 은혜를 안았다. 고마워. 정말 마음에 들어.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고 크리스마스 영화를 봤다. 은혜는 정민의 어깨에 기대었고 정민은 은혜를 안았다. 따뜻한 시간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은혜가 말했다. 정민아, 올해 정말 행복했어. 나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내년에도 계속 함께하자. 당연하지. 평생 함께할 거야. 은혜는 정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민도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키스를 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그날 밤, 정민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은혜의 곁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함께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했다. 새해가 왔다. 정민과 은혜는 함께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갔다. 강원도 정동진으로 여행을 떠났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즐거웠다. 정동진에 도착해 해변으로 갔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손을 잡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올랐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은혜가 감탄했다.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러게, 오길 잘했어. 정민아, 새해 소원 빌었어? 응. 너는? 나도. 뭐 빌었는데? 정민은 은혜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계속 행복하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똑같은 소원 빌었어. 두 사람은 웃었다. 태양은 계속 떠올랐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정민과 은혜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함께하는 미래였다. 정동진에서 이틀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다. 일상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다. 매일 만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TV를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이 은혜에게 물었다. 은혜야, 우리 같이 살까? 은혜는 놀라 정민을 보았다. 같이 살자고? 응. 매일 헤어지는 게 싫어.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 은혜는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은혜는 생각했다. 정민의 말이 맞았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좋아. 같이 살자. 정민은 기뻐하며 은혜를 안았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봄이 왔다. 정민과 은혜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은혜의 집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짐을 합쳤다. 정민의 책들, 은혜의 화분들, 두 사람의 추억들.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다. 아침이면 정민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끓였다. 은혜가 일어나면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함께라서 행복했다. 오전에는 함께 산책을 했다. 아파트 단지를 걷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연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날렸다. 정민아, 벚꽃 정말 예쁘다. 그러게, 올해는 더 예쁜 것 같아. 너랑 함께라서 그래. 정민은 은혜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다. 꽃이 피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가졌다. 은혜는 서예를 하고 정민은 책을 읽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했다.
은혜가 메인 요리를 하고 정민이 거들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정민이 실수를 해서 은혜가 웃었다. 정민아, 그건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야. 어머, 미안.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행복이 되었다. 어느 날, 정민이 은혜에게 제안을 했다. 은혜야,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어디로? 제주도. 봄에 제주도 가면 좋잖아. 은혜는 눈을 반짝였다. 좋아. 가자.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일주일간의 여행. 정민이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했다. 은혜는 여행 가방을 챙겼다. 제주도에 도착한 날, 날씨는 완벽했다. 맑고 화창한 날씨.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다. 성산일출봉에 올랐다. 꼭대기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정민아, 여기 정말 아름답다. 그러게, 너랑 같이 와서 더 좋아. 섭지코지를 걸었다.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다. 노란 꽃밭 사이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은혜가 꽃을 꺾어 정민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 정민은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 너도. 정민도 꽃을 꺾어 은혜에게 주었다. 두 사람은 웃었다. 사진도 많이 찍었다. 함께 있는 모습, 웃는 모습, 바다를 배경으로 한 모습. 저녁에는 해변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싱싱한 해산물 요리.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았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은혜가 말했다.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매일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자주 여행 오자. 그래. 가고 싶은 곳 많아? 많지. 부산도 가고 싶고, 경주도 가고 싶고. 다 가자. 우리 시간 많잖아. 두 사람은 웃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일주일의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져 있었다. 함께한 경험들이 두 사람의 유대를 깊게 했다. 어느 날, 정민의 아들 민수가 한국에 왔다. 정민과 은혜는 민수를 만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갔다. 민수가 게이트를 나오자 정민이 손을 흔들었다. 민수야? 민수가 달려와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잘 왔다. 민수는 은혜를 보았다. 정민이 소개했다. 민수야, 여기 은혜 씨야. 안녕하세요. 강은혜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민수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 사람은 레스토랑으로 갔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민수는 은혜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녀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버지가 그녀와 함께 얼마나 행복한지.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정민을 따로 불렀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 은혜 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정민은 미소 지었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민수야, 나 정말 행복해. 은혜 씨 덕분에. 민수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맙다. 아들아. 민수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렀다. 그동안 정민, 은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수는 점점 은혜를 편하게 대했다. 그녀도 민수를 따뜻하게 대했다. 민수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그가 말했다. 은혜 아주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아버지랑 같이. 그럴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민수는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정민과 은혜는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다. 시간이 흘렀다. 정민과 은혜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상대방이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함께였다. 가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감사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랑이 있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다시 남산타워를 찾았다. 1년 전 함께 왔던 그곳. 전망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정민아,
1년 전에도 여기 왔었지? 응, 기억나. 그때 너한테 좋아한다고 말했었어. 나도 기억해. 그때 정말 떨렸어. 은혜는 정민을 보며 미소 지었다. 1년이 지났네. 빨리도 지나간다. 그러게.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그럼, 평생 함께하자. 두 사람은 키스를 했다. 전망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 아래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정민과 은혜의 이야기처럼. 해가 저물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길, 익숙한 집. 하지만 매일이 새로웠다. 함께라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정민아, 우리 고등학교 때는 참 순수했지. 그러게, 그때는 좋아한다는 말도 못했잖아. 40년이 걸렸네. 우리가 함께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함께야. 그게 중요해. 은혜는 정민의 어깨에 기댔다. 그래. 이제는 영원히 함께야. 정민은 은혜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은 달빛이 거실을 비췄다. 정민과 은혜는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40년 전, 교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운명이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정민과 은혜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잠드는 일상. 그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기적이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60대의 사랑도 아름답고, 뜨겁고, 진실하다. 정민과 은혜가 증명했다. 그들의 사랑이 증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언젠가는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정민과 은혜는 행복했다. 진정으로, 완전히, 영원히 행복했다.